명태균 씨가 오늘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지역에서만 이제 조사를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은 이미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이 명태균 씨랑 관련된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자, 김한 기자, 여러 가지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네. 뭐 단독거리 없나요? 새로운 사실 없나요? 일단 뭐 저희 한겨레가 이제 그 검찰에 이미 제출됐던 자료들을 전체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 명태균 씨와 오세훈 씨의 관계는 사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미 거의 다 보도가 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미공표 여론조사 의뢰를 누가 했고, 며칠 날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줬다는 것도 나왔고, 그 여론조사 표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이게 표본 자체가 말하자면 오염된 표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 놓고 보자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어쨌든 위법적으로 해주고 그거를 뭐 대가를 그 경상도 사투리로 수발이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김영선 같은 경우는 공천권으로 수발이를 해온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오세훈이 가장 먼저 보도됐던 현금으로 수발이를 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돈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 차례. 네. 그것까지 받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11월 정도면 오세훈을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대가성, 금전거래, 그 다음에 관계자, 그 다음에 뭐 다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상태에서 압수수색도 했어요, 이미 오세훈 시장과 후원회장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묵혀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명태균을 불렀고,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컨설팅에 능한 명태균은 언론이 어떤 걸 제목으로 뽑아야 되는지 아니까 오세훈 잡으러 창원 사람이 내가 서울에 왔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미 검찰이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 11월 달에 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사실 나올지도 궁금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입을지 정치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김이 좀 빠졌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홍준표 막 이분들이 막 대선 나온다고 할 때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 뭐 아직 현직 시장이니까 뭐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거 진행되더라도 임기 중에 결론 안 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소를 이제 하겠죠. 뭐 기소를 이제 검찰이 하는데 재판 가고 뭐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1심이 안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임기 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이제 좀 많이 김이 빠진 거고 어쨌든 명태균 데스노트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되고 오세훈 불출마하고 네. 지금 홍준표 지금 정계 은퇴하고 그거 이제 뭐 표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지네요. 지금 다 네, 제거되고 있어 지금. 이제 다음 표적이 누구냐? 그게 오히려 이 세 사람보다 이제 다음 표적이 누구냐? 네. 김건희 언제 지금 부를 거야 지금 김건희? 얘기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검찰 수사에서 검찰이 움직인다. 검찰이 이제 하려나 보다 하는 건 전 김건희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는 이게 이 명태균 게이트가 어떤 과정이었냐면 우리가 검찰 캐비넷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지 검찰이 다 갖고 있을 거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확인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검찰이 캐비넷을 어떻게 채워나가는가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7개월가량 목격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제출된 자료와 진술만으로 11월 초에 윤석열 김건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고서가 트리거가 돼서 말하자면 계엄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말하자면 수사하기 어려웠던 게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겠죠. 네. 근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이미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11월 초에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오세훈, 홍준표, 뭐 김종인, 이준석, 박형준, 박한수, 홍남표 뭐 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조은희.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7개월이 지나는 동안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들이나 주요한 것들을 인멸하려고 시도를 했겠죠. 네. 그 사이에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신 대로 김이 다 빠졌어요. 예를 들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1월 달에 오세훈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과 예를 들면 뭐 다음 달에 세우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건 어차피 이 사건이 40일 뒤면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겨레가 보도했지만
검찰이 강혜영 씨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은 자료를 다 포렌식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출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에 놓고 보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최소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특검이 와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포렌식한 거 좀 봅시다. 네. 저희 포렌식을 다 안 해놓고. 포렌식을 다 안 했어요? 왜요? 저희 윤석열, 김건희 그 대선 기간 한정해갖고 포렌식을 해갖고 그 이미 제출받는 자료는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셨어? 저희는 그게 윤석열, 김건희 사건으로 봐서 윤석열, 김건희는 왜 기소 안 하셨어?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요 오세훈 보고서도 있고요. 자 여기 저희가 기소를 안 했을 뿐이지. 홍준표 보고서도 있고요. 여기 박형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려고 지금 하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다. 네. 아니 뭐 어차피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차피 검찰은 해체예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기소청으로 내서 이제 뭐 대권 뭐 검찰 얘기 들어보면은 본인들도 약간 체념한 것 같더라고. 그래요? 약간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 최고 충격적인 해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사의 고통을 느끼고 모든 걸 느꼈다라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이제 검찰이 뭐 해체 수순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긴 하겠지만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본인들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다시 이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다 마음을 많이 편하게 내려놓으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검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어차피 정권 바뀌면은 뭐 그 특검을 가든 다시 검찰 수뇌부 딱 바뀌고 하든 김건희도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 도대체부터 수사 안 하나요? 게다가 다른 전주 손모 씨인가 그 사람도 이제 형이 나왔잖아요. 대법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김건희를 저는 언제 포토라인에 세울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대선 전에 세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미 이번 주에 세웠어야 돼요. 제 타임라인으로는. 저는 근데 검찰이 생각보다 완강하게 버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이거 안 세울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은. 대선 전에. 예, 대선 전에 안 세울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데 윤석열한테 뭐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가? 이제 사실 끈떨어졌는데 옛날에 검찰이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검찰은 진짜 바로 이빨 드러내잖아요. 끈떨어지면은. 근데 너무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한덕수만 뭐 약점 잡힌 게 아니라 검찰도 지금 김건희한테 약점 잡혔나? 뭐 이 생각이 지금 들 정도예요, 솔직히. 재수사는 하기로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들은 얘기와 저의 추정을 합치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저소득 중증 질환자 가정에 최대 30일간 무료 간병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자세한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되느냐 한동훈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그래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초에 이 갈림길이 발생한 거는 그 지기현 판사가 띄운 공을 심우정이 스파이크를 때리면서 윤석열이 밖으로 나오면서 네. 검찰이 굉장히 움직임이 제약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이 갇혀 있었다면 검찰이 폭이 훨씬 넓었을 텐데 윤이 나와버리면서 좀 상황이 꼬였고 근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김문수가 돼요. 김문수나 한덕수가 돼요. 네. 그럼 검찰이 김건희 소환 못한다고 봅니다. 오. 근데 한동훈이 돼요. 네.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여의도에 밭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네, 찌라시로. 검찰이 전격적으로 김건희를 소환하고 소환 통보하고 소환하면 포토라인 세우고 48시간 수사 데리고 있다가 영장 친다. 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민주당에게 어필한다. 해볼게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존재감을 보여준다. 한다. 그러면 근데 그 시나리오의 전제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일 때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면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검찰이 윤석열 체제에서는 인정한다. 근데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검찰을 믿어보자. 검찰은 굉장히 수사에 전문성이 있고 해서 검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된다. 이재명 후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지금 검찰 해체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붙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에도 보험을 하나 들고 김건희를 넣으면서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 기간의 존폐를 가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이야말로 그 말하자면 적폐 수사 때 그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거에서 검찰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윤심이 강하게 작동하는 후보가
후보가 된다면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검찰은 하지 못하지 하지 않을 않을까. 것이다. 알겠습니다.